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장단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반도체 부활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강화했습니다. 이 반도체 구원 투수로 등판한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반도체에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삼성전자 인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정 속의 쇄신이라는 표현이 좀 걸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변화폭이 좀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일단 그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의 수장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유임이 됐고요. 또 올해 반도체 수장을 맡으면서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영현 부회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통해 두 부회장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DX 부문장과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맡았던 한 부회장이 이제 신설된 품질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합니다. 또 전 부회장은 기존 이정배 사장이 맡고 있던 메모리 사업부를 직접 지휘를 하면서 세이트,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직도 맡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도 내정이 되면서 이제 한종희, 전영현 이렇게 두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가 복원이 됐습니다. 또 이제 노조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가장 큰 비판 대상에 올랐었던 정현호 사업지원TF 부회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두 유임이 되면서 조직의 큰 틀 자체는 유지를 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인사의 규모나 폭이 다소 밋밋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반도체 사장단은 변화가 컸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영현 부회장 밑으로 원래 이제 세 가지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그리고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 그리고 박용인 시스템 LSI 사업부장, 이렇게 세 명의 사장단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박용인 사장 외에 이정배 사장과 최시영 사장은 경질이 됐습니다. 네.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하면서 HBM을 비롯해서 이제 차세대 메모리 사업을 직접 이끌게 됐고요. 여기 이제 새로 파운드리 사업부장에는 미주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던 한진만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도 이 성과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신상필벌 인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에서도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원시 나노미터 D램을 삼성보다 앞서서 첫 개발하는 등 일반 메모리 제품에서도 삼성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의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편제가 되면서 가장 비중 있게 메모리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메모리 초격차 경쟁력 보원이 이 삼성전자의 전사의 첫 번째 목표라는 뜻입니다. 네. 파운드리는 올해 적자만 한 3조 원 이상이 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사령탑 교체가 예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미주 총괄을 담당한 한진만 사장에게 맡긴 것은 이제 파운드리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제 초미세 공정에서 3나노 최초 양산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수주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때문에 북미 네트워크가 가능한 한진만 사장을 통해서 고객사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 진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산하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보직을 신설해서 반도체 제조 기술을 담당한 남서구 사장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시장이 들썩였는데 이 반도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이런 상황에 걸맞는 조직을 좀 꾸려야 할 텐데 이 조직 개편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삼성 사장단 인사가 나오면은 그 주 후반부에 임원 인사가 실시가 되고 그 주 다음 주인,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다음에 조직 개편안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조직 개편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사장단 인사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증된 베테랑들을 기용을 했다. 그래서 이 베테랑들을 개최한 것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서 경영 안정성을 좀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재용 회장도 최근에 부당 승계 의혹 항소심 결심 최후 진술에서 현실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바가 있습니다. 인사 이후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술력
복원 의지를 한 번 더 내보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메모리 사업분의 기술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별다른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설계 부문도 시스템 LSI도 엑시노스가 좀 부진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좀 사업 재편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 사항입니다. 이미 HBM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설계 인력들을 D램,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로 많이 그러니까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좀 조직 개편할지, HBM 경쟁력 강화를 해서 어떻게 할지가 좀 관전 포인트로 뽑힙니다. 네. 삼성전자가 마주할 내년 업황은 사실은 올해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이미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지금 짓고 있죠. 이게 생산 변수가 높아지고 있고 또 높은 관세에 따라서 글로벌 이제 판매 전략 수정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범용 반도체 시장 부진이 예상되기에 하루빨리 인공지능 메모리 기술력을 복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HBM 진입이 계속 미뤄지면 결국 이 라인을 D램 라인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 그만큼 D램 재고가 쌓이고 당연히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테랑 사장단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